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명리학 총 강의해야 될 커리큘럼의 그 시간이 책에는 41강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미숙한 진행 운영 때문에 1강부터 제가 4강까지가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 좀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같이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생겨가지고 41강이 끝나고 한 3강 정도를 같이 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한번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1강부터 4강까지가 음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시 설명하는 차원에서 생활명리학 기초 강의를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혹시나 들으셨던 강의 내용 중에 좀 궁금한 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보강이 요청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 밑에 댓글란에 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보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송론 19번째 시간으로 혼잡심리 3번째 비겁다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겠는데요. 다자라는 말하고 혼잡이라는 단어가 다자라는 말은 비겁이, 그러니까 비견이 됐건 뭐 겁재가 됐건 많다라는 뜻인데, 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질, 비겁 또는 겁재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비겁재가 혼잡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비겁 다자 또는 혼잡은 같은 의미로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비겁이란 것은 이제 일단은 내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거랑 없는 거, 무자심리에서 혼자, 그러니까 식상 내지 상관 하나만 있는 그 심리에서 봤을 때 비겁이란 것은 나를 제외한 나와 다른 성질,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성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와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그게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섞여 있다는 거, 비견하고 겁재가 섞여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비겁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비겁이 혼잡되어 있다는 거는 어쨌든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서로 소통, 만남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서 소통을 이루면서 또 이 겁재의, 저번에 말씀드렸던 겁재의 경쟁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승부 볼 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승부를 볼 일이 많을 뿐더러 굉장히 거기에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따라서 나 이외의 다른 똑같은 동반자 내지는 성향이 다를지라도 세력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힘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형세 판단을 한다 할 때, 그 다음에 세력이라고 할 때 이 세력에 들어가는 것이 이 비겁 다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겁 혼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보면 형세 판단을 한다 할 때 이 형세 판단이 이 세력이 구성하는 이 세력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인원,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형자 자체는 예를 들면 활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형이라고 그러고, 이게 새가 화살인데, 이 형세라는 것은 각각의 독립된 그러니까 독립된 개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활이 있고 화살이 이렇게 있으면 별도로 있는 것을 이제 형이라고 그러면은, 형세는 이 세력이라 할 때 이 형세는 요렇게 해서 활을 요렇게 시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쏘는 힘을 가해서 어딘가를 갖다가 방향을 정해서 타겟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행위 이전에 모양새를 갖춘 세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워, 일종의 에너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음양적으로 생각을 하면 비겁이 있으면 당연히 유지비가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cc 자동차랑
엔진을 몇 개 더 있는 뭐 용량이 큰 뭐 5000cc 자동차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유지비는 당연히 다를 것이고 더 많을 것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경쟁 사회에서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여럿이 도모를 해서 하는 것은 비교적 좀 더 이익 측면에서는 더 낫다라는 것은 당연한 자명한 결론이고요. 요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쨌든 이 세력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식구가 많으면 먹여야 될 어떤 그 식량이 많으니까 돈은 많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식구들이 나중에 식상행위를 하고 재성행위를 했을 때 창조해내는 결과물에 대한 양은 혼자서 했을 때의 그 어떤 가감 승제가 봤을 때 플러스의 개념이 아니고, 이 비겁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좀 그러니까 뭐 곱하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제곱 이런 개념으로 많이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비겁 다자는 나와 너 다른 사람 일단 그 세력들을 서로 일단 만날 수 있는 가능성과 소통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어떤 이 승리에 대한 뭐 일을 추진하고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을 얻는데 굉장히 유리하면서,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력을 구성한다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있어서 굉장히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비견하고 이제 겁재를 말씀을 드릴 때, 이 비견은 이제 내 위주의 생각을 어떤 강하게 갖고 있는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겁재에 비해서, 겁재는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경쟁을 해야 되니까 상대를 알아서 알고 나를 이제 알면서 행동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강하다 그러면, 비견은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다, 나는 낸데라는 심리를 가지고, 근데 나는 나인데라는 심리를 가진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는 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하지만 이게 또 너무 이게 강하다 보면은, 별도로 이제 너무 이렇게 캐릭터가 강하면, 이렇게 왕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소신이 너무 강하면 남들이 배제시키는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취지에서, 외로운 어떤 그런, 고로로 가는 그런 심리로 봐주시면 되겠고, 비견은 어쨌든 이게 이제 소신하고 왕따라는 것도 사주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견은 어쨌든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형이 크다 보니까, 형세가 크다 보니까 국가 공기관이 될 수도 있겠고, 기업으로 치면은 대기업, 공기업 등 어떤 큰 일반적인 중소규모의 중견회사 규모의 어떤 그보다 좀 큰 회사에 아니면 단체에 소속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가능성도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삼합,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건, 컨디션이 붙는 합을 구성하는 삼합과 우리는 남이가 가족이다. 어떤 패밀리의 어떤 그런 릴레이션십이 보여지는 방합, 어쨌든 삼합, 방합이 있으면, 그것도 보면 이제 연월의 관이 있다. 연월에 이제 사주에서 봤을 때 연월 일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하고 원의 관이 있는 경우하고, 연월의 관이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이 조직, 여기가 되면 월지 이제 사회가 될 수가 있겠고 국가가 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 조직이나 국가에 충성하는, 그리고 의리가 있고, 거기 어떤 쓰임을, 국가에서 명하는 일들을 잘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래서 표현을 하면은 말을 관료형이다, 직장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시에 관이 있다. 연월 말고 또 일시에 관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이것은 이제 나중에 내가 가진 관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 기준, 내 어떤, 바운다리, 내 직장, 개인 사업자면 개인 사업자가 될 수 있겠는데, 오너형이고 관리자형이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일시에 있다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이 승부욕이나 이런 것들이 강할 수가 있고, 또 다소 어떤 내 프라이드, 내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드러나 보이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 보이는 게 이제 잘나 보이는 것 수도 있고, 잘난 척 하는 어떤 그런 성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연, 월, 일시 다 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관이 있고 여기도 관이 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 그러니까 금묘화실로 보면, 처음에 이제 어릴 때, 젊을 때는 조직에 소속돼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내 어떤 그런 사업장을 차린다든지 내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성향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관이 있으면서 연월에 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시에 관이 있고 연월에 관이 있으면 내 기준으로 연월의 관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러다를 판단을 해서 어떤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주에 따라서 이것도 바꾸는 어떤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사주 명식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연월에 관이 있는데 내 일시에도 관이 있어서 이 식상생재를 하는 경우, 식상생재를 만약에 해야 된다라는 경우에 이 그러니까 같은 비견을 가지고 식상생재를 하는 어떤 그런 명식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동료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을 뿐더러 그릇도 사이즈도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를 좋아하고 그릇이 크다 보면 유지비가 그만큼 크다 보니까 어떤 이익을 따지는 거나 에서 봤을 때는 손해를 보는 부분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가 많고, 이게 생각하는 패턴이 정제적으로 하지 않고, 왜냐면은 정제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꼼꼼하게 따지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사람 많으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 술을 한잔 먹고 밥을 먹다 보면 들어가는 거고, 그게 내가 좋아서 하는 어떤 그런 편제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익보다는 어떤 금전적인 다소간의 어떤 득실을 따질 때 손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부양가족, 이게 비겁다자 혼잡들은 부양가족이,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인 내 가족도 될 수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조직의 어떤 그런 같이 먹여 살려야 할 직원들, 식구가 많은 거기 때문에 배기량이 커서, 그거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이익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에 따라서 많은데, 지금 두 친구분의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68년 무신생하고 69년 기후생이 이제 동창 친구분이신데, 여기 보면 이분들 성향이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 무인성의 이제 무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관이면서 보면 양인과 사신, 양인도 있고 사신형도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보고 보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제격입니다. 편제격. 정화 입장에서 유금이 편제격이고, 신금은 이제 정제격인데,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분도 두 분의 차이점은 일단은, 그러니까 무관 무인성의 이게 편제 상관격의 편제면, 사오미 여울 또 이제 방합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사오미 방합이지 않습니까? 방합. 가족적인 어떤 그런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좋은 게 좋게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고, 이 편제격이다 보니까 이 통이 큽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통이 좀 크고 호방하시면서 이런 성향이 있는 성향이고, 이분하고 이분 친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무관성입니다. 무관성이고, 양인의 또 사신, 어떤 그런 성향인데, 양인 사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합이만, 일단 이거 여기 사옴이 이제 합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삼합이잖아요, 삼합. 죄송합니다. 방합인데, 합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또 신자진 또 이 삼합. 연월은 이제 삼합이고, 일시는 이제 방합의 어떤 그런 요소 있는 상황에서, 이분 같은 게 무관이다 보니까 일단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단체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생각하는 그 틀이 굉장히 그 관성이 있는 분들보다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를 들어 지금 현대 사회가 관성이 있는 경우가 약 한 70%가 된다 그러면 무관성이 있는 경우가 한 30%, 이게 뭐 80%든 20%든, 그러니까 관성이 있는 경우, 관성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봤을 때, 이 무관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게 이 관성이 어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무관성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보는 성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틀이나 이런 것들이 무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맞는 경우, 그 다음에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자꾸 강조하고 몰입해서 같이 가게끔 하는 그 틀을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독립적으로 혼자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관성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소심한 어떤 그런 면도 보일 수 있는 거. 이거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입장이라는 게 상대적인 어떤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합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합이 구성되어 있어 내 기준에서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뭐, 다 주는 그런 성향. 이런 부분들은 그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지 않고 어떤 그런 그 무리들의 어떤 그런 그 내 사람에 대해서 다 준다. 정말 뭐 소위 말해 빤스 받고 다 주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서, 반대로 만약에 나랑 안 맞다라고 생각됐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그런 겁니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아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상관격이면서 또 이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 서로 이제 상관이 있는 분들이 또 상관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도 말이 또 많은 경향이 있는데 이 말 많은 걸 또 싫어한다. 상관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 하면서 다변에 달변인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관을 싫어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무관 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미진하게 드린 부분이, 그러니까 관성과 무관성은 서로 어떻게 보면 입장차라고 하는 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관성이 있는 부분들의 그 입장은 나가 아니고 상대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관성이 있는 경우, 관성의 입장은 나가 아닌 일단 국가가 됐거나 조직,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틀이나 그 어떤 그 제도, 법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 따라가려고 하는 내가. 그러니까 1차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주인인 거죠. 주가 이제 상대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본인이 이제 주인이면서 어떤 그 2차적인 어떤 심리가 있다고 보여지면, 이 무관성들은 이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나가 주가 되고, 이 상대, 외부적인 게 이제 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입장이 보면, 거울을 보는 거랑 똑같은 심리라고 보면, 내가 말을 하는데 거울 앞에 말을 하면, 그 거울 앞에 있는 그 상대가 관성 입장에서 무관성을 보는 거랑, 무관성 입장에서 관성을 보는 거랑, 어떻게 보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객을 보는 거하고, 객에서 어떤 그 영향을 받는 나의 어떤 그걸 보는 거랑 입장을 바꿔놓으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입장 차이를, 그러니까 이게 또 관성이 다수다 보니까 다수가 소수의 논리를 또 강조를 하는 지금 시대 사회다 보니까, 이 소수 입장에서는 다수의 논리를 배제시키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강할 뿐더러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리를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상대적인 마인드, 나를 먼저 알고 상대를 알려고 하는 그 명리의 기본적인, 저희가 이 생활 명리의 어떤 취지에서 입각해서 보시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음량의 논리를, 이게 항상 이렇게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태극처럼 바뀌는 거, 계속 순환해서 돌아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사주 명식을 보시고, 또 지금 여기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십성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덜 받으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겁다자의 경우에, 비겁과 겹재가 많으신 어떤 그런 분들의 기본적으로 추해야 될 어떤 그런 성향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그러니까
돈보다는 이 사람 관계, 그 다음에 일, 어떤 그런 그 명분, 이런 부분에 어떤 집중을 해서 포커싱을 맞춰가면, 비겁 세력들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걸 주장하기, 함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치우쳐서, 치우쳐서, 그런 부분들을, 취해야만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게, 돈을 먼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자 어떤 부분도, 재성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친구를 따르자니 뭐 애인이 뭐 울고 뭐 애인을 따르자니 친구가 도망간다 뭐 이런 소원해진다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이 비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그 성공한 좋은 삶이라는 것에 있어서 보면 외롭지 않고 좀 함께 가는 삶은 인사가 만사인 그 어떤 그런 거를 취해야 되는 비견 같은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특히 비견들은 합의 논리가 강한 힘의 논리, 세의 논리가 강한 어떤 집중과 분산의 논리가 가장 강한 세력들이 비겁다자인 경우는 이 비겁다자는 인사가 만사하고 따라서 돈보다는 사람관계, 어떤 인간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들에 그 다음에 그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되는 일과 합의되는 어떤 그 명분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성취가 된 다음에 n분의 1을 해도 더 많은 재성을 혼자 할 때보다 많은 재성을 취할 수가 있다. 이게 그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견이 없다라고 생각됐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게 운에서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운에서 뭐 진짜 들어오게 되면은 뭐 길면은 뭐 30년, 40년도 될 수 있는 그런 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운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이 비견 운이 들어왔을 경우에 또 확인을 하시고 세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나는 비겁하고 관계가 없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운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운치 기삼이 아니고 운구기일 운은 막지 못한다는 뭐 어떤 그런 어떤 말에서 운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같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정적인 기회가 어차피 비견은 같은 집장이다 보니까 애정적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을 더 챙기다 보면 애정적인 기회가 감소하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명인 경우에 연월지에 비겁이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비겁을 거쳐서 그러니까 금요하시려 보면 연월 금요하시려 보면 늦게 오다 보니까 뭐 개운법으로는 만혼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고요. 한 남자를 뭐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에 여러 뭐 만나는 그런 부분들을 뭘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런 성향이 그 사주 명식 운명하다 보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외모가 출중한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엄청 많다. 여명의 경우에 연월에 비겁이 있으면 이거는 뭐 그렇게 정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비겁도 왜냐하면 같은 무리를 이루어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상처받을까봐 이런 말 하는 거지. 요즘은 뭐 사람 만나고 그 헤어짐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말도 사실은 조금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성향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식상가 비견이 식상으로 설계된 사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외모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관성이 있으면 굉장히 카리스마틱 뭔가 좀 똑부러지게 보인다거나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이끌림이 있는 매혹적인 어떤 그런 성향도 있다 이렇게 보여줘. 요것도 뭐 사주 명식을 해석하면서 나온 것들이기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 포인트를 한번 나중에 사주 해석하실 때 한번 비겁이 있는 연월에 비겁이 있는 어떤 사주를 보시면서 이런 것들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비겁다자
비겁, 혼잡 같은 경우에는 왠지 가끔 둔한 느낌, 듀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신이 강하다 보면 이제 고집스러운 면이 더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신만의 어떤 그런 비겁다자의 비견 있는 분들의 자신만의 어떤 그런 성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신 있게 밀어붙여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돌파를 해서 뚝심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는, 성취해내는 것에서는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성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늘 드리지만 음량이 있는 논리의 이야기들이고 말들이고,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에 너무 이렇게 꽂히지 마셔라. 그래서 이 십성에 대한 판단, 뭐 무자 심리, 뭐 그다음에 다자 심리를 할 때 이게 이제 사주 해석의 어떤 한 방향이기도 한데요. 이 판단을 할 때 이제 그 내 기준에서, 이 자아입니다. 이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게 숲을 보라. 숲을 먼저 보고 이제 뭐 하나하나, 그러니까 숲이란 건 크게 큰 틀에서 봐. 이 전체 틀을 먼저 일단 본다는 입장에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크게 막 비겁이 많지 않습니까? 비겁이 많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이거 뭐 거의 뭐 비겁이 많네, 세력이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큰 틀에서 판단을 하시고, 야 여기는 뭐 백일양이 정말 엄청난 사주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주도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형성되어가는 어떤 판단인가, 이 십성에 대한 판단을 놓고 보면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쪽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설명하는 겁니다. 인월의 인목이긴 한데 여기 딱 연호를 놓고 봤을 때 연월에서 인오술, 이 친구는 오를 가졌고 이 친구는 임을 가졌고 나는 자를 가졌고 또 나의 뭐 결혼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자식이라고 하자면 내가 있는 내거는 내 세력을 봤을 때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보면, 얘네들 인호 술, 임묘 진, 그죠? 난 혼자서 뭐 자호충도 하고 왕따네, 이렇게 이제 혼자 독립된 독고다이로 살아야 되네, 요렇게. 그러니까 월주 이민하고 그 다음에 이모가 삼합을 이루고 있는데 나는 양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양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인 왕따 기질이 좀 있다, 혼자서. 아까 그 사주에 그 사주 중에 그 양인하고 그 다음에 사신형의 아까 그 사주 중에 그 친구 사주 중에 그 내용에서 보면 왕따형의 소신이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되고, 이게 큰 틀을 봤을 때는 비견이 많은데 나 혼자서 약간 밀리는 그런 어떤 그런 상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주이면, 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오술 화국을 구성하는, 이게 재성국을 쫙, 재성국이라고 봐야 되잖아. 재성 삼합이라고 보면 재성의 어떤 그런 삼합을 구성하는 것 중에 내가 장성, 인오, 술의 이 왕지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사람이 많고 비겁과 이제 상대하는 어떤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유리한 어떤 고지를 쥐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비겁이 많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큰 틀에서 비겁이 많은 사주이면서 십성을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이제 어떤 그 왕지의 어떤 그런 장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내가 어떤 양인이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 다른 세력들과는 친한 어떤 그런 성분이 좀 덜하다. 양인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십성 말고 나중에 이제 12운성하고 배울 때 들어가겠지만, 결국 양인은 이제 이렇게 겁제의 성향 강한, 내 거를 찬탈하고 아니면 내가 칼을 쓰는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싫어하는 성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속의 단체에 있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놓고 크게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사주 이렇게, 이건 간단한 예식입니다. 예식이고, 오늘 그 비겁다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또 나중에 또 다시 이제 또 이 성향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명리학 기초에 나오는 그 십성에 관한 데서는 계속적으로 강의가 되니까, 학습이 되니까 요 부분들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사주 명식 판단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로 생각을 해 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비겁다자는 세력이 있다는 거. 세력이 있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상인가. 혼자서는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장성을 왕을 취한다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인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세력이 있다는 건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응원해주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나갈 때는 더욱더 잘 나가게 하는, 물론 설기를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내 거가 조금 덜 먹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혼자 먹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함께 하면 인사가 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축복받은 사주다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십성론 비겁다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상혼잡하고 재성혼잡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저희가 이게 31강까지 하고 있는데, 이 강의 지금까지 들어오시면서 1, 2, 3강 포함해서 좀 필요한,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더 듣고 싶다는 어떤 그런 부분, 보강에 대한 그런 게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을 포함을 해서 기초 강의 끝나고 41강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개 정도, 3강 정도를 더 꾸려서 같이 한번 또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